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8453님, 결혼 앞둔 딸과 함께 공개 방송 가고 싶어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예, 추억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0914님, 남편 출근에 중, 고, 대학생 세 아이 등교에 정신없이 바쁜 아침을 함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들어주셔서 고맙죠. 그날의 예리한 이슈와 가슴 따뜻해지는 정이 함께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남편과 손잡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참여하고 계신 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여러분들께 참여 여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사흘 전에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 현상 관련 얘기 저희 YTN의 단독 보도로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또 저희 출발 새 아침에서도 YTN 김경수 기자와 함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아쿠아리움에서 누수 현상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은 추가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쿠아리움 누수 현장을 조사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김창호 단장, 김창호 단장은 참고적으로 서울과기대 교수님이십니다. 김찬호 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갑자기 기운이 막 나네요. 예. 자, 근데 수족관에서 물이 새는 곳을 추가로 2곳 이상을 발견하셨나요? 그죠? 추가로 두 곳이 두 곳인가요? 발견됐습니다. 이상이 아니고요? 예. 어디에서 발견하신 겁니까? 원래 누수가 됐던 곳은 제일 큰 수족관인 그 상어 수족관 터널 그 끝부분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그 옆에 두 번째로 큰 수족관이 예. 여기가 이제 흰 돌고래 수족관입니다. 벨루가 있는데요. 벨루가로 하는 예. 거기에서 그 전면부에 좌측 우측 두 군데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런 누수 현상이 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이 누수 현상은 수족관이기 때문에 예. 요 수족관의 투명 아크릴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체 벽체 예. 여기 사이를 메꾸는 실런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에 시공이 잘못되는 경우 그 접합 부분 사이에서 틈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누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수족관을 초기에 건설하게 되면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물을 채워서 시험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방수를 하고 물이 안 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속에다가 어류를 집어넣고서 이제 관람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실런트라는 게 실리콘하고 다른 건가요? 예, 그 실리콘만 성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요것은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방수 기능만 가지고 있는데요. 예. 실런트 같은 경우는 속에 수압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 수압까지 견디는 구조적인 강도까지를 가지고 있는, 보통 이제 우리 그 건축 공사를 할 때, 예. 틈새를 메운다든지 방수라든지 하는, 이런 그 기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그 신축이나 진동, 이런 변형 같은 것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아쿠아리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서울에만 해도 코엑스에 있고, 예, 또 63 빌딩에도 있고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여수에도 있고요. 예. 제주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많은데, 예. 이런 누수 현상이 롯데 측은 수족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이제
처음 수족관을 갖다가 예. 설치했을 경우에 예. 초기에 이제 이 실런트 공사를 하고 나게 되면 아직 안정되기 전까지 예. 그런 그 접합 부분에서 미세한 누수들이 이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공이 되게 되면은 완전히 시험이 끝나서 완전 방수가 된 후에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만일 우리가 놔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좀 다량 방류, 물이 막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실런트에서 이제 그 틈 사이로 누수가 된다라고 판정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예. 이 콘크리트 구조체의 크기가 가지고서 그 사이로 빠져나온 물이라든지 예.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대량 방류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이번 점검단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 이 아쿠아리움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를 가봤습니다. 예. 저는 여기를 가봤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가봤는데 이게 지하 1, 2층 굉장히 미로처럼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변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잘 모르겠는 게 이렇게 그 변전소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아쿠아리움이 지어진 겁니까? 아니면 아쿠아리움과 변전소를 같이 한꺼번에 어떻게 만들게 된 겁니까? 원래 제2롯데월드를 계획했을 당시에는요. 예. 제2롯데월드가 굉장히 많은 전력 수요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송파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 여기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제2롯데월드에 쓸 수 있는 전력 수요까지를 포함해서 제2롯데월드 건설과 동시에 이제 이 송파 변전소를 같이 이렇게 시공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예. 제2롯데월드가 계속 이제 허가가 지연이 되면서 송파 변전소는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이미 완공이 돼버린 상태가 됐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 제2롯데월드의 건설 허가가 떨어지고 예. 설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럼 변전소와 아쿠아리움이 좀 떨어지게 설계될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원래 처음 그죠? 계획했을 당시에 아쿠아리움에 대한 계획하고 변전소에 대한 계획이 같이 검토되지는 않았었죠. 예.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게 밑에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위험성 때문에 승인 기관이 이걸 설계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예. 이 수족관 바로 밑으로 이 변전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옆으로 비껴 있었습니다. 예. 비껴 있었는데 실제 그 수족관 내부하고 변전소에 들어가는 비상 계단 통로하고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쿠아리움을 설계를 하면서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인 좀 보안 조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경사로로 해가지고서 물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고 또 이중 방화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서 이게 대량 방류가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은 침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인허가 기관이 서울시인가요? 아니면 뭐 딴 데인가요? 예. 변전소 같은 경우는 그건 별개고요. 예. 여기 지금 아니 롯데월드요. 롯데월드는 서울시가 그렇다면은 서울시가 변전소가 그렇게 있는 미리 완공이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설계 변경을 요구했으면은 사실상 서울 시민들 국민들이 이 정도로 또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법도 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건축하고 변전소하고가 별개 문제다 보니까 따로 노는다. 이 건축하는 그 입장에서는 주변에 변전소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검토를 고려해라고 하는 건 없고요. 원래 이제 변전소를 시설하게 되면은 주변에 물이 있거나 상부에 물이 있는 경우는 변전소를 시설하지 않게끔 해야지만 원칙인데 그게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게 이제 그 점검을 하셨으니까 교수님께서
보수 보강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수족관 지하층하고 예. 변전소하고가 연결되는 통로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예. 그 두 군데인데 이 두 군데를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수문으로 완전히 막아버리면은 예. 수족관에서의 대량 방류가 일어나더라도 이 변전소 쪽으로는 물이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 변전소 쪽의 안전 문제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에서는 수족관이 이게 그 아크릴이 터져버려가지고 16명의 이 중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번에 점검에도 좀 종합적인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설계 검토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시공한 과정에서 사용한 재료들에 대한 그 규격들, 그다음에 시공 방법들 이걸 전부 다 따지게 됩니다. 네. 따지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또 하나 이 사용한 재료가 부실 재료를 썼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거 사용 도중에서 바로 수족관이 파손되면서 대량 방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이 제2 롯데월드 수족관인 경우에는 설계라든지 또 사용한 재료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수족관 파손으로 인한 대량 방류는 당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행정명령이 내려졌죠? 예. 그것은 이제 지금 누수가 되는 곳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누수개소가 발견이 되면서 거기도 보안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지금도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 현상이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런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당장 구조적으로 큰 문제점은 보이진 않지만은 예.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변동들 예를 든다면 지진이나 어떤 뭐 집안 침하라든지 이런 등에 의해 가지고 대량 방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판정을 내려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정밀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물을 다 빼서 그 물을 다 뺀 상태에서 보수하고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물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누수를 그 외부에서 이렇게 계속 보완 공사를 하는데 안쪽에서 수압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걸 보완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완벽하게 잘 막히지를 않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물이 담겨 있는 안쪽에서 해야 되는데 물이 담긴 상태에서 보수 공사를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예. 그래서 그건 뭐 공법상의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안쪽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보완 공사를 하는 것이 그 원칙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롯데월드 측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방법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아주 최선의 방법을 다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 안전 관리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지금 안전 문제가 완벽하게 지금 해결이 되고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사람받는 수족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정부 합동안전점검단의 단장이시죠. 서울과학기술대학의 김찬호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원래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이걸 네. 연기한 모양이에요.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올림픽 분산 개최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 의사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연기를 했다. 그러면은 입장이 네. 변한 거예요? 뭐예요?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조직위원회가 이제 연기 사유를 밝히면서 긴급한 현안 때문에 연기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하지 않지만 서면으로, 그러니까 자료로, 보도자료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올림픽 분산 개최에 대해서 원래는 반대 의사를 표명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좀 변수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예. 어제 하나 나타난 게 이제 전북 무주가
스키 경기를 개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IOC는 뭐 우리 평창이나 뭐 스키라든지 썰매라든지 이런 거를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 하자 이렇게 분산 개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 분산 개최에 대한 정서는 거부감도 있고 하니까 전북 무주에서 스키장을 좀 수리를 하고 해서 스키를 우리가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제 했습니다. 예. 물론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몰라도요. 어쨌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을 하루 만에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뭐 반대 의사보다는 부분적인 수용 의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뭐 일부에서는 저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뭐 최근 불거진 그 딸에 대해서 조연아 대한항공선 부사장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일부러 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오후쯤 되면은 뭐 공식적인 보도 자료가 나올 거니까요. 그때는 좀 달라진 게 어떤 건지 나오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전국체전 종목 수가 2019년 대회부터 축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 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비인기는 더 비인기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조금 이제 비인기 종목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뭐 큰 일인데요. 예. 당장은 아니고 2019년도 그때가 100회 대회입니다. 전국체전이. 예.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 작년에는 47개 종목이 열렸는데 2019년 대회부터는 38개로 하겠다. 지금보다 9개를 줄이겠다는 거죠. 38개 중에 28개는 올림픽 종목. 예.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개최지 선택 종목이 5개, 기타 종목이 5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8개 올림픽 종목은 계속 할 건데 예. 나머지 10개 종목은 상황에 따라서 바꾸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올림픽에 들어가는 종목은 걱정이 없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하계 종목이 모두 21개입니다. 예, 21개 종목은 10개 종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요. 뭐 씨름이라든지 스쿼시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세팍타크로나 공수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국체전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 지자체 팀들이 많이 없어질 위기에 몰립니다. 지자체에서 팀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시도의 명예를 드높여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비인기 종목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아마 종목이 오는 19일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종목들이 희비가 갈리겠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인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좀 속상한 걸 토로를 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미국 진출을 추진한 SK 투수 김광현 선수 말이에요. 네. 방금 전에 국내에 그냥 남기로 결정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예? 뭐 그때 이제 샌디에이고에서 포스팅 금액으로 200만 달러.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를 데려갈 경우 SK에 200만 달러의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그 의미였는데요. 김광현이 계속 샌디에이고 측하고 협상을 계속 가졌는데 협상이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까지 협상을 했어야 돼요. 근데 협상을 하지 않았고 김광현과 SK 측에서도 미국에 진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오전 조금 지나면 나오겠는데 뭐 상식적으로 봐도 아마 샌디에이고 측하고 김광현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김광현이 원하는 걸 이끌어내지 못했겠죠. 뭐 연봉이 작았다든가 아니면 선수에 따라서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는 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요. 네, 김광현 선수는 이제 포스팅 금액이 너무 작고 하니까 예. 아마 마이너리그로 떨어지는 거를 거부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로 보입니다. 김광현 입장에서는 1년 더 우리나라에서 뛰고 나서요 내년에 다시 포스팅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올해 아니라든지 이번 겨울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가까스로 내년 아시아 축구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는 FC 서울 말입니다. 네. 죽음의 조에 속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웃냐면 아니 뭐 우리나라는 조 추첨하면 죽음의 조 무슨 조 이게 말이 살벌해요. 예. 네. F서울이 정규리그 4위로 있다가 막판 경기에서 3위로 올라가면서 출전권을 따내는데요. 플레이오프에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팀하고 붙어 승자하고 F서울이 싸우게 되면 이제 내년도 챔피언스리그에 본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팀은 이제 우리가 앞서니까 이길 수 있다고 보고요.
본선에 들어가면 같은 조에 속한 팀이 결정이 됐는데 광저우 에버그란데 중국 1위 팀입니다. 예. 웨스턴 시드니 호주 팀인데 이번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팀입니다. 그 팀하고 같은 조에 들어갔어요. 광저우 에버그란데는 지난해 FC 서울이 결승에서 맞붙어서 두 차례 무승부를 거두고 우승을 내준 그런 팀이고요. 호주 시드니 웨스턴 같은 팀은 올해 4강에서 두 번 맞붙어서 홈에서 0대0으로 비기고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서울이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두 팀 모두 다 아주 전력이 좋은 팀이니까 예. 하고 또 같은 조에 들어갈 가능성이 일본 가시마네는 우라와 일본의 아주 간판 팀들입니다. 이런 팀들하고 서울이 같은 조에 들어가서 두 팀을 제치고 조 2위 안에 들어야 되니까요. 죽음의 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2555 하나님, 요즘 방송은 인기에만 열중하고 밝은 면만 보이고 어두운 것은 멀리하는 편견이 심합니다. 교수님 시간만은 속 시원하고 감사를 느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 내년에도 부탁합니다. 예, 근데 이거 아침에 일찍 나오기 힘들어가지고 말해요. 그리고 0104님, 교수님 감기는 나아지셨어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예, 저도 근데 감기가 이게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네요. 5705님, 진실하고 공정한 방송을 추구하는 YTN 라디오의 분투lum입니다. 출근길 뉴스로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어부인과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문자나 전화로 여러분에게 참여 여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윙가드 뿌니고의 박구윤이 전하는 우리 집 행복 지킴이 윙가드. 가정의 안전 항상 걱정되시죠?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가 강한 내구성과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로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다. 1566-7310 Smart Security Window 윙가드.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우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주말을 느낄 수 있는 이 음악이 나오면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죠. 영화평론가계의 정말 대부신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그 뉴스 런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짜시는 그 부장 데스크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어떤 뉴스를 헤드로 올려야 될지. 야, 아유. 이건 뭐 그 토막살인 사건을 그거 뭐 잡혔죠, 잡혔으니까 그걸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올려야 되는지 뭐 땅콩 뭐 회항 그 사건 올려야 땅콩이 되는지. 아니던데 또 잊어먹었다. 뭔지. 나이 뭐 마카다미아래요. 네, 시사탕탕에 나오셔서 그러셨잖아요. 그 토론자분들하고. 네. 그 퍼스트 클래스 타신 분이 아무도 없다. 예. 그래서 이거를 타봤어야지 알지, 진짜. 팩트에 예. 부합돼서 토론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고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타봤어야 알죠. 타봤어야 알죠. 마카다미아라는 게 요새 그 견과류가 엄청나게 매출이 늘었대요, 지금. 뭐 1.5배인가 뭐 하여튼 100, 뭐 예, 굉장히 많이 늘은 늘었다고 모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예, 네, 거기는 대한항공 지금 무슨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든지 해야지. 예? 네, 아마 물품으로 하겠죠. 네, 물품으로 해야 되나? 이코노미도 이제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예. 네. 어디서는 봉지째 무슨 감자칩을 준다고 그런다는데 어떤 항공사. 네. 자,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기업 총수일가, 돈 많은 분들의 자제분들, 세상에 고생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한 얘기로 이런 영화들 많죠. 그 뭐 총수일가라는 표현이 사실은 외국에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오너하고 오너, 경영하고 완전히 그렇죠. 분리돼 있으니까. 거기에 오너의 그 자제가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 자체가 그래서 많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큰 회사의 간부, 임원 뭐 이런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 직원을 갑질하는 그렇죠. 경우. 그런 내용들은 정말 할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많고요. 예. 최근 영화로는 작년에 나왔던 벤 스틸러, 크리스틴 위그 주연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아, 그것도 그 사실은 영화 내내 그렇죠. 새로 부임한 그 임원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상무쯤 되는 사람이 25년 근속에 그 이 직원을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매일 갈구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갈구는 이유가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아날로그식 필카라 그렇죠. 그러죠. 필름 네. 카메라 이 사진 다 없애고 네. 디지털 카메라로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월터 같이 그 뭡니까 사진 인화하고 뭐 그렇죠. 이런 쪽에 일하는 필름 사람들이 현상하고 일자리가 뭐 등등.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어쨌든 구조조정을 앞두고 그것도 이제 그 조금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기식으로 하는데 그 옛날 방식의 어떤 그런 옛날 방식의 근무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무조건 밀어내는 그 과정에서 인간적 모멸감과 이런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 월터가 일하는 곳이 라이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라이프지. 예. 라이프지는 물론 지금은 디지털로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라이프지는 폐간된 지 꽤 됐고요. 예. 다 디지털로 전환시켜서 보관하고 아카이브를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필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도 대단한 것인데 어쨌든 영화 속에서 임원이 그렇게 갑질을 해서 너무 괴로워서 그 필름이 없어진 걸 가지고 한 장 없어진 걸 가지고 그렇게 갑질하는 거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월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필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심지어 아이슬란드도 가고, 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도 가는 거죠. 쉽게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 사진 작가를 찾아서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는 그렇죠. 것은 네. 불사하고 예. 자기의 그 남아있는 모든 재산, 그 얼마 안 돼요. 25년 일을 해도. 그래서 그거를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그 사진 작가를 찾는 과정인데 오히려 그것이 이 월터에게는 새로운 성찰과 인생에 대한 해안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영화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엔딩 장면이 정말 너무나 그 감동적이어서 저는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볼 때 그러니까 갑질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도 그 영화를 봤고요. 또 왜 갑자기 가슴 아프게. 네. 그 영화를 보면 80%는 대부분 다른 비슷한. 아니요. 그 생각이 영화를 들 겁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영화를 2번, 3번 이렇게 보면서도 엔딩 장면을 보면서 또 울까라고 했을 때 제가 2번째 볼 때도 울고 3번째 볼 때도 울고 그렇더라고요. 4번째 볼 때도 울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안 보신 그 분들에게 이 영화를 한번 엔딩 장면을 꼭 기억해 주시고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게 오동진 평론가께서는 영화를 막 그렇게 여러 번 보십니까 보통?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한 번 봐서 아니다 싶으면 안 보시죠? 그런 것도 서너 번 보세요? 안 보죠. 그런 거 안 보시고 네, 아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안 보게 되죠.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제가 다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뭐 글을 쓰거나 이런 부분에서 뭐 다시 보거나 이런 일이 좀 기회가 좀 적어지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 좋아하는 영화나 제가 감동을 받은 영화는 반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상영되나요? 카트? 네. 아직도 상영되고 있나요? 일부 극장이 좀 남아있죠. 남아있나요? 네. 이 카트도 갑질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분들이 예? 뭐 이 영화를 좀 단체로 보신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카트는 사실 참 국회의원분들이 그걸 단체로 보시니까 이 영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 홍보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히 보시고 글쎄 말이에요. 영화의 같이 내용 그냥 보면 되는 거지. 그렇죠. 단체로 꼭 봐야 되나? 예. 영화의 내용들을 좀 공유하시고 그 영화의 내용에 따라서 좀 세상을 바꾸시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카트도 대형 마트에서 벌어지는 그런 노사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렇죠. 이제 그 비정규 계약직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인데 결국은 사측의 갑질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당연하겠죠. 갑질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경영의 측면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격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잘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뭐 나갈 수 있지만은 어떤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취급받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맞습니다. 그것이 지켜지는 노력들이 그 경주되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룬 뭐 페이크 다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네, 삼성 반도체의 그 산재를 그렸던 또 하나의 약속.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삼성이 한 8년인가요? 그렇게 끌다가 결국은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원만하게 그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기 자세를 보였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7, 8년간의 과정 속에서 산재로 인해서 백혈병을 얻어서 죽은 딸아이의 어떤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는 아버지의 얘기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이상하게 이런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병들이 많이 생겼고요. 백혈병을 비롯해서. 그래서 도대체 이게 개인의 어떤 질병 차원에서 생긴 것이냐. 그 사측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여튼 그 희생자들이나 또는 여러 이런 산재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에게 결국은 사측이 갑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이 오래 갔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은 거의 다큐멘터리 수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도 그 관객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사실은 또 하나의 약속이 만들어졌을 때 워낙 거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한 영화에서 극장 자체에서도 갑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상영을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게 좀 불행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은미 황선 이른바 무슨 토크 콘서트 요새는 노래도 없으면서 맨날 토크 콘서트는 무슨 콘서트를 붙이는지 콘서트 안 붙이고 그냥 토크쇼라고 제가 맞습니다. 그 콘서트를 뭐 사방에 다 붙여요. 우리가 근데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오동진 선생님도 오시는 이 뉴스인어스 바로 이 공개 방송은 정말 사실은 시사 토크 콘서트예요. 김장훈 씨가 나와서 노래까지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노래도 없으면서 별 그런 것을 맨날 콘서트예요. 근데 여기 폭탄 던진 거 폭탄은 아니지만 인화물질 던진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념적으로 지금 재단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그 고등학생 참으로 문제가 많죠.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매우 잘못된 일이고요. 그거는
부모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19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부모가 잘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그건 투트랙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신은미 황선 네, 토크쇼는 뭐 네. 이쪽 다른 그렇죠. 얘기고 여기서 사제폭탄 터진 건 네.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딱 뉴스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는 다큐멘터리 있었고 저 그다음에 봤는데. 구스반 산트 감독의 엘리펀트 있었고 맞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주의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이거든요. 예. 애들 둘이서 맞습니다. 네. 각종 각종 기관 단총 예. 각종 여러 가지 총기류를 소지한 채 들어가서 수십 명의 자기 친구들 죽인 거 아니에요? 선생님 포함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어쨌든 어린 나이에 맞게끔 체제적 불만감과 그 시대와 사회에 대한 그런 불안증, 불만감이 굉장히 증폭돼 있었던 건 맞는 거고요.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큰 경악한 그런 세상을 얼마나 경악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씩 쌓이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일본에서도 사실은 적군파 등등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을 때 극우파가 좌파의 테러를 일으키고 이랬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사건들이 많았고요. 답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과거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답습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니까 그걸 답습하는 거고.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데스크라면 헤드뉴스로 올릴 것 같습니다. 볼링 포 컬럼바인 이 영화 보면은 또 이 컬럼바인 고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서 네. 미국의 전반적인 문제, 총기 문제, 네. 그리고 그 총기 문제의 어떤 얽힌 이익 집단 간의 문제, 네. 뭐 이런 걸 다 다루니까. 맨 처음 장면이 이제 마이클 무어가 직접 총기를 사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너무 쉽게 사잖아요. 뭐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신원 확인도 사실 신분 확인도 별로 없이 아무나 총을 구입할 수 있는 사회. 거기서 어떻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산업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씨줄낱줄로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 볼링 포 컬럼바인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울합니다. 네. 우울한데 좋은 소식이 있죠. 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국내 영화의 박스 오피스에서. 그죠? 어제 이제 1위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다큐멘터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서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마오죠, 마오. 제가 제목을 잘못 읽었네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이렇게 박스오피스 1위까지 오르리라고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KBS ETV의 그렇죠. 네. 인간극장에서 나와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죠. 네. 강원도 횡성에 사시는 분들이고요. 할아버지가 98세, 예. 할머니가 87세죠. 예. 그래서 할머니가 어릴 때 이 집안에 머슴으로 들어왔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막내 따님이죠. 네. 예. 76년인가를 사셨대요. 예.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과정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마 이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큰 인기를 모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전 세대에 대한 부채의식, 아버지 세대에 대한 어떤 죄의식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채감 이런 것도 좀 강하게 부각되는 것 같고요. 아마도 곧 이어 나올 윤재균 감독의 극영화 황정민 씨가 주연을 맡았죠. 국제시장도 역시 아버지 세대에 대한 향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약간 보수화되는 경향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의 시대와 연결되는 어떤 코드가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네. 그러면 자꾸 복고화 현상, 보수화 그렇죠.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문화계에도 이제 투영이 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힘든 시기를 이렇게 겪어왔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적 재생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환경들을 좀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느냐, 센치하게 그리느냐, 또는 심파조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중적인 흡입력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주의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
그 니마 극강을 건너지 마오와 국제시장까지 이어지는 연말의 극장 분위기가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사회의 일정한 보수화적 경향을 조금 더 강화시킬지 아니면 뭐 서로 어떻게 주고받을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1위 자리에서 그럼 내려왔겠네요. 예? 그래서 인터스텔라가 내려오면서 사실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엑소더스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엑소더스가 이제 모세가. 근데 그 종교 영화 아닌가요? 근데 리들리 스콧이 굉장히 그 드라이하게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미션 스쿨 다니면서 배웠던 그 구약에 따르면 모세가 뭐 지팡이가 있다고 꽂았는데 이제 네, 여기서는 이제 칼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약간 리얼한 그 상황으로 좀 구조를 바꿨어요. 이야기 구조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성서 얘기죠.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자체도 자꾸 예전 전작인 프로메테우스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맞아요. 존재적 근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의문을 던지죠. 네, 종교적인 네. 부분으로 가는 거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도 말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원성 뭐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해답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엑소더스가 워낙 홍해가 갈라지는 스펙타클한 그런 그렇죠. 씬이 나와서 그런 영화들은 그 국내 극장가에서 좀 먹혀 들어가는 먹히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상을 깨고 엑소더스가 1위를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니마. 아주 작은 제작 규모의 그 다큐멘터리 니마 극강을 건너지 마오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5만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 보통 한 2만 정도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관객 수? 10,000명도 괜찮죠. 10,000명도 괜찮나요? 다이빙 벨을 이제 한 5만 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앙 소리가 그건 아마 그 기록은 제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얼마인데요? 280만 했죠. 어이고, 예. 280만은 뭐 어마어마한 기록이고요. 영양에 1,800만에 버금가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니마 극강을 건너지 마오가 원앙 소리까지 가느냐. 그렇게는 못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상당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박스오피스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개봉되는 영화도 많죠 지금. 사실은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뒤져보시면요. 아주 좋은 예술 영화가 많습니다. 예. 아주 개성 있고 굉장히 독특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예. 프랑스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 장만옥의 전 남편이었죠.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 줄리엣 비노시, 예.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정말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벌이는 그런 영화도 있고요. 선댄스에서 유명한 그렉 아나키 감독의 영화 버진 스노우, 쉐일린 우들리가 요즘 예. 뭐 할리우드의 대세인데 이 예. 여배우 나옵니다. 뭐 데비 크로넨버그의 맵 투 더 스타즈, 미셸 공드리 감독의 무드 인디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일본 영화 나가시마 테치야 감독의 갈증, 네, 너무 많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추천해 제가 주시겠습니까? 그냥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데빗 보이의 예. 스페이시 오디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 오디티.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들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이 수원 홈의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신분당선 연장 예정. 지금 수원 홈의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예, 0516님. 매일 아침 일하면서 오늘은 무슨 내용일까 하는 기대감에서 하루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5278님. 교수님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성민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055님. 평소 사회적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딸이 더군다나 이번에 수능을 마치고서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다 지났는데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흐르는 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빗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금요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연말 주말이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주말 한껏 느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1, lift off.